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문제 총정리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전자책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란에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크몽이라는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리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리만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이 이론의 마지막 편, 엔딩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지리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보았던 것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인데요. 일단은 어떠한 경우에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해 있다. 이렇게 앞에서 정지해 있든 또는 건너편에서 정지해 있든 간에 정지해 있으면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리고 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번입니다. 긴급자동차 운행 시 면제되지 않는 위반행위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속도를 제한했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자동차를 할지라도 속도 제한을 규정했다면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 과속했다. 이것은 위반행위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끼어들기라든가 앞지르기라든가 좌석뒤 안전 미착용 이런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속도 제한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속도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속도를 위반했다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허용되는 경우에요. 앞지르기 금지 예외적으로 긴급 자동차에는 허용됩니다. 끼어들기 금지,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정차 및 주차 금지 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입니다. 예외적 허용. 그러나 속도 제한에 있어서 긴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몇 킬로미터는 못 간다 라고 하는 속도 제한을 한 경우에는 이 속도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교차로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 모퉁이 이런 경우에는 몇 메타입니까? 모퉁이로부터 5m 5m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인 장소는 주정차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어떻게 해요? 5m 이내인 장소에서는 주정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차로나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는 몇 m라고요? 5m. 5m 이내에서는 주차 금지다. 196번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적재 중량 몇 톤 미만은 운전할 수 있습니까? 4톤 미만. 그렇기 때문에 2.5톤이니까 이것은 가능하죠. 콘크리트 믹스 트럭 2종 가지고는 못하죠. 승차종은 10인승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인승이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가 없죠. 총 중량 특수자동차는 3.5톤까지 할 수 있죠. 근데 5톤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인지해 두십시오. 그래서 적재 중량 4톤 미만은 할 수 있는데 2.5톤이니까 이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차만 손괴시킨 후에 도주했다. 쉽게 말해서 뺑소니라는 거죠. 이 뺑소니는 어떻습니까? 특례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그래야 맞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차를 손괴시킨 후에 도주했다. 이게 뺑소니라는 거죠. 뺑소니는 불원 처벌 의사 이런 것에 관계없이 또
보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원래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에 들면 이런 뺑소니라든가 또는 12대 중대범죄가 아닌 한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보험에 들면. 그런데 이런 뺑소니라든가 12대 중대범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형사처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 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이겠죠. 보호되는 경우. 4번은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했다. 즉 중앙선 침범은 원래대로라면 뭐예요? 원래대로라면 12대 중대사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중앙선 침범은 특례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강술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는 뭘로 한다고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9번입니다.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즉 12대 중대범죄가 무엇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 12대 중대사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전띠 미착용이라든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든가 이 경우는 뭐예요? 원래 과속은 들어갑니다. 중대범죄로 12대 중대범죄로. 근데 과속이 되려면 법정 속도보다 20km를 이상 운전했어야 돼요. 근데 20km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12대 중대범죄로 들어가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서 옳은 것은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 교통정리하고 있다. 이 사람은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로 볼 수는 없죠. 술에 취해서 횡단보도에 누워있다. 이 사람을 보행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이 경우도 보행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통행하는 어린이, 이건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있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어린이 또는 어른이라도 자전거를 횡단보도에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됩니다. 운전 중일 때 운전자 착각이 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사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오름 경사는 크게 보이고 내림 경사는 실제 경사보다 작게 보인다. 그랬죠? 근데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내림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전 중일 때 운전자의 착각이 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좌회전하려는 차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항상 우선 통행한다. 틀렸죠? 이게 중앙선이면 여기서 내 차가 좌회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직진하는 차와 여기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이 차가 우선입니다. 내가 좌회전하려는 내 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상대방 차, 직진하려는 상대방 차, 우회전하려는 상대방 차가 우선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회전하려는 차는 우회전하려는 차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좌회전하려는 차보다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는 상대방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여기서 직진하려는 차, 여기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우선이다. 다음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위험성이 아닌 것. 자, 운전하면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인지 반응 시간이 늘어나게 됐죠. 앞에 사람이 있어도 급정거를 밟기가 어렵죠. 인지 반응 시간이 늦어진다, 늘어난다. 전방 주시율이 떨어진다. 맞죠? 핸들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아니죠. 이거는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주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동거리는 이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 바퀴는 멈췄는데 차는 관성에 의해서 밀려가 가지고 멈추기까지 이 거리가 제동거리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동영상을 봤거나 안 봤거나 관계없죠. 확 밟은 순간부터 끌려가서 멈추는 순간까지 제동거리입니다. 그래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을 우리는 정지거리라고 한다라고 이미 배웠고요. 그래서 DMB 시청의 위험성은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공주거리가 늘어난다 또는 인지반응이 늦어진다, 주시율이 떨어진다, 핸들 조정력이 떨어진다 이러면 맞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의 도로 표시는 정답으로 확인합니다.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중앙선이 있죠. 쭉 있다가 이렇게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로 되어 있다? 점선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턴할 수 있는 곳은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이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주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시에는 횡단보도가 있든 없든 여기에 사람이 지나간다 하면 여기서 운전하는 차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단횡단을 할지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시에도 안전거리를 두고 뭐한다?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6번입니다. 원심력에 의한 곡선로 주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거리가 먼 것은 비포장도로는 정상속도로 진행한다. 이거 벌써 아니겠죠. 비포장도로는 비포장도로에 맞게 좀 저속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커브길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인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속도를 더 줄인다. 맞습니다. 예각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90도 각도보다 더 적은 게 예각이죠.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속도를 더 줄여야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예각을 이룰수록 속도를 더 줄입니다. 노면이 젖었거나 얼어있으면 속도를 더 줄이는 겁니다. 젖어있으면 20%를 줄이고 얼어있으면 50%를 줄이죠. 그래서 노면이 젖어있거나 또는 얼어있으면 속도를 줄인다.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막현상을 예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상스키를 타는 것처럼 무리를 미끄러져가는 것이 수막현상인데 이것을 예방하려면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줄여서 가는 것. 속도를 줄인다. 이것이 예방법이에요. 수막현상. 근데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금 낮게 한다? 그러면 더 수막현상이 더 일어나겠죠. 타이어의 공기압을 좀 높인다. 낮게 한다가 아니라 높인다. 그래야 맞게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고속주행을 하지 않는다. 맞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 빠짐이 좋아야만 수막 현상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과다 모먼트의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과다 모먼트 타이어는 미끄러워가지고 더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타이어를 보면 새 타이어일수록 어떤 공기를 많이 넣을수록 빵빵해가지고 이게 지금 트레드잖아요. 이 트레드 사이로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물 빠짐이. 그래서 이 물 빠짐에 의해서 수막 현상이 예방되는 거예요. 수막 현상이. 그래서 공기압을 높게 할수록 이 물 빠짐이 좋습니다. 이 트레드에 물이 잘 빠기 때문에. 그래서 수막 현상을 예비하는 거, 공기압을 높이고 속도를 줄인다.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핸들이죠. 핸들 가지고 핸들을 뭐라고 그래요? 조향장치라고 그러죠. 조향장치. 예, 방향을 정하는 장치다. 그래서 조향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 핸들인데 이 핸들은 바로 조향장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쉽게 꺼지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료 필터가 막히면 쉽게 꺼지죠. 밸브의 간극이 비정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꺼집니다. 에어 클리너의 필터가 오염됐다. 그러면 막히겠죠. 그러면 쉽게 꺼질 수 있어요. 공회전 속도가 높다. 이런 경우는 쉽게 꺼지지 않다. 공회전 속도가 낮으면 쉽게 꺼질 수 있어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공회전 속도가 낮을 때 엔진이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 습도죠. 하중이라든가 공기압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은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중, 공기압, 브레이크 같은 건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습도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LPG 충전은 최대 몇 프로까지 하냐? 너무 과충전하면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 용량의 85%까지 충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LPG는 폭발 방지를 위해서 표기된 최대 용량보다 적은 양을 충전하는데 보통 표기 용량의 몇 프로다? 85% 이상 충전은 금합니다. LPG 누출 시의 조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LPG 탱크의 적색 밸브만 잠긴다 아니고요. 적색과 황색 밸브를 모두 잠급니다. 적색과 황색 밸브를 모두 잠근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번 지문을 살펴보시고요. 주행 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의 올바른 조치 방법은 주행 중에 타이어 펑크가 났다. 절대 급제동 밟으면 안 됩니다. 예, 급제동 밟으면 아예 타이어가 튕겨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급제동해서 차량을 정지시키나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올바른 조치 방법이 아닌 건 그렇기 때문에 2번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단 기호로 변속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떨어뜨려서 천천히 도로 가장자리로 멈춰서 한다. 맞습니다. 핸들을 꼭 잡고 왜냐하면 한쪽에 펑크가 났으니까 핸들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줄인다. 맞습니다. 근데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무리한 급제동 하지 말아라. 또는 핸들 조작을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펑크난 타이어가 튕겨 나가버리게 돼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풋브레이크만이 아니라 속도, 즉 엔진 브레이크로 조작하면서 천천히 가장자리로 되는 것입니다. 승객에게 목적지를 묻는 적절한 시기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묻는 그 적절한 시기. 승차 후 출발 전. 승차 후 출발 전. 이 문구 이대로 눈두덩 찍어두세요. 승차 후 출발 전에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택시미터기를 작동시켜야 할 시점은 이제 어디로 갑시다. 뭐 예를 들어서 가양동 갑시다. 라고 해서 목적지로 출발할 때 그때 미터기를 껐습니다. 목적지로 출발할 때. 언제요? 미터기를 작동시켜야 되는 꺾는 지점은 목적지로 출발할 때. 운행이력 등 택시 운행기록 보관 기간은 1년입니다. 택시 운행기록 보관 기간은 1년이다. 골절 부상자를 위한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다친 부위는 어떻게 합니까? 심장보다 높게 합니다. 심장보다 높게.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다. 낮게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을 작동시킬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자, 차선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뒷차가 오고 있죠. 내 차가 지금 여기서 깜빡이를 켰습니다. 좌측으로. 내가 이쪽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한다는 거죠. 먼저 뭐 합니까? 깜빡이를 켜서 방향 지시등께서 예고를 하죠. 그리고 뒷차가 이것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뒷차가.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핸들을 좌측으로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 인지, 행동. 예고, 인지했는지 확인. 확인, 행동. 그래서 먼저 깜빡이를 켜서 내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것을 뒤에 오는 차에게 알려주겠죠.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했는지 확인을 해요.
기차가 인지를 못하고 계속 따라붙는데 여기서 좌회전 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차선을 변경하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 확인, 행동입니다. 충격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리 중 세 가지 중요한 사항, 이거 한번 이미 다뤄봤죠. 자세를 취해주게 하고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충격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보온,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음료 같은 경우를 마시게 해서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자세, 보온, 음료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쓰러져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뭐라고 그랬죠? 의식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또는 뭐 꼬집어 본다. 그래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꼬집어서 아야 소리가 나는지 의식이 있는지. 의식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호흡이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이 없는 것 같다면 이제는 가슴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 정도로.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한다. 맨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취해야 할 자세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모든 일은 혼자 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도움을 요청할 것은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고 있는 승객의 응급처치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으로 누인다. 자, 구토를 하게 될 경우에 다시 노관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옆으로 해놓으면 어때요? 토사물이 입으로 새서 밑으로 빠겠죠. 옆으로 새서. 그러면서 기도가 확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눕힌다가 정답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고 있는 승객의 응급처치 방법은 옆으로 누인다.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도로 뛰어나서 손을 흔들어 통과 차량에 알려야 한다. 이러다가는 크게 다친다고 그랬죠. 일과 같은 방법은 뭐라고요?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순서는 이것도 다뤄본 문제죠.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맨 먼저 차로부터 탈출해야죠. 밖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인명 구조를 해요. 아픈 분이 있거나 이런 분은 차 안에 갇힌 분 인명 구조하고 그 다음에 후방 보호장치를 해야 합니다. 기어오는 차가 받지 않도록 후방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대기를 한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먼저 탈출을 하고요. 그리고 인명구조 후방 방호 연락하고 대기한다. 예, 탈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하면 돼요. 인명구조 후방 보호 연락 대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론편은 마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지리편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